자, 이번 시간은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장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듣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시간에 배울 파트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요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보고 수요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상품을 뭐 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뭐 물건 사고 싶잖아. 그런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걸 보고 그 생각 자체, 욕구 자체를 보고 수요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자는 쉽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수요자라고 불러요. 수요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요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각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1,000원일 때도 있고 2,000원일 때도 있겠죠. 그 가격에서 수요자가 사려는 물건의 양 자체를 보고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캐치를 해야 돼. 1,000원일 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양이 많을까? 2,000원일 때 사고자 하는 양이 많을까? 통상 정상적이라면 1,000원일 때 사고자 하는 양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을 별표를 치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수요 법칙이라는 파트예요. 수요 법칙은 상품의 가격과 수요 양이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해보자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뭐 되겠죠? 감소되겠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양 자체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보고 수요 법칙이라 부릅니다.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게 가격이어야 돼요. 가격이 바뀌면 수요량도 바뀌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진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반비례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우하향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자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가격이 1,000원일 때, 2,000원일 때, 3,000원일 때를 가상한다면 수요량은 1,000원일 때는 250, 그 다음에 2,000원일 때는 200, 그 다음에 3,000원일 때는 150인분으로 감소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찍어보자면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얼마? 250. 자, 요쪽. 2,000원일 때는 200, 3,000원일 때는 150.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우하향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우하향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짜 어려울 수도 있는 파트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 뒤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 우리 앞에서 배웠죠. 생산물 시장은 생산된 물건을 파는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는 가게다. 수요자는 가게고요. 공급자는 기업이다.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가게가 될 수도 있다. 통상 정부도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외국도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통상 생산 물건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다? 가게다. 물건은 가게가 소비하죠. 가게 소비. 자, 근데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은 누가 제공해요? 가게가 제공하고 기업이 소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소비의 주체고 또 수요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 곡선 너무 중요하고 이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주어가 가격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되면 뭐가 변해야 돼? 수요량이 변해야 돼.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고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가격이 여기 A라고 해볼까요? 가격이 A인 지점에서는 수요량이 여기 A1이에요. 맞죠? 근데 가격이 B라고 해볼게요. 가격이 B로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량은 뭐 되었다? 증가했죠. B1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전형적인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으로 가볼게요.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공급이고요. 그 다음 공급자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그럼 공급량은 각 가격에서 공급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양 자체를 공급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공급 법칙은 똑같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뭐한다? 변화한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1,000원일 때 공급량을 늘리겠습니까? 2,000원일 때 공급량을 늘리겠습니까? 2,000원일 때 늘려야 정상입니다. 2,000원일 때 안 늘리고 1,000원대 늘리면 그건 자원봉사예요. 알았죠?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은 어떻게 나오냐? 공급 법칙은 정비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에 여기 보이시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기준이에요. 가격. 그래서 가격에 우리가 A라고 해보면 A 가격일 때는 공급량이 A1이라고 가상을 하자면 가격을 올려봅시다. B로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B1으로 증가되죠. 아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내려가는구나. 전형적인 우상향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비례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정리가 거의 다 되었죠. 공급 곡선 여기 떡볶이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1,000원일 때는 공급량 줄고 3,000원일 때는 공급량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그래프? 우상향 그래프가 등장한다. 정비례 그래프가 등장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법칙과 수요 법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공급 곡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수요 곡선이에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정 가격에서 만나는 지점의 거래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니까 여기가 가격이면 여기가 거래량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은 서로 일치하잖아. 그래서 요 지점이 물건이 거래되는 가격이고 그 지점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뭐한 상태?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니까, 수요량이 많으니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라 불러요. 특정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렸다는 거죠. 사고 싶은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어떻겠죠? 가격이 뭐한 경우겠죠? 저렴한 경우겠죠? 가격이 좀 싸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무슨 양보다 많다? 공급량보다 많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상품이 뭐돼? 부족해져. 뭐 수요량이 훨씬 많은데 공급량은 거기에 못 받쳐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판매자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수요량이 많은 거죠. 근데 나한테는 물건이 몇 개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판매할 겁니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나눠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뭐 된다? 상승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사람들이 이 가격에 물건을 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량이 감소되고 오히려 공급량이 증가하는 그 어느 시점까지는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수요량은 뭐 되고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할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그 지점에 일치하는 지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닭고기 튀김이 4,000원일 때 사람들이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파세요 하고 지금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조금만 만들어서 다 팔렸대. 공급량이 별로 없는 거죠. 초과 수요죠. 자, 초과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닭고기 가격을 뭐 해야겠다?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4,000원일 때 여기 보면 공급 곡선 얼마예요? 공급량은 12예요. 12개밖에 사람들이 한테 판매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격의 메리트를 느껴서 총 20만 마리를 사고 싶어 하지.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간이 초과 수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총 초과 수요가 몇만 마리가 등장한 거죠. 8만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죠. 점점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요 삼각형 지점에 해당하는 곳은 전부 다 초과 수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많은 구간이니까 결국 초과 수요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8,000원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지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000원 하던 닭고기 튀김이 8,000원 정도 하면 이제 안 기다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4,000원이면 기다리다가 못 살 수도 있고요. 맞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트에 가면 어머님들이 가격이 저렴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팔리면 이제 가격이 다시 비싸지잖아요. 맞죠? 다음 두 번째, 초과 공급입니다.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너무 많다, 수요량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무슨 구간이다? 초과 공급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통상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것은 가격이 뭐하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죠. 그럼 이 가격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을 거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안 삽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양이 적어요. 오히려 공급량이 많으니까 재고가 만들어져요. 재고. 물건이 안 팔리고 남아있어. 근데 이 남아있는 물건을 빨리빨리 판매하지 않으면 이거를 판매하는 사장님도 고생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산다고 하니까 가격을 점점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수요량이 다시 증가하겠죠. 왜? 수요 법칙이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다시 감소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팔면 이윤이 많으니 많이 만들어야죠. 왜? 닭고기 튀김이 12,000원이야. 근데 12,000원은 비싸니까 다음에 먹을게요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양이 감소한 거죠. 수요량이 감소한 거예요. 닭고기 튀김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뭐 해야겠다, 내려야겠다. 그러면 얼마까지 내릴까? 8,000원까지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구간이 지금 공급은 20만 마리, 수요량은 얼마? 12만 마리예요. 그러면 8만 마리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는 거지. 안 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요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삼각형 구간은 초과 공급 구간이고 이 삼각형 안에서는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가격이 8,000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의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부르냐?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균형 가격.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래량 16만 마리 요게 균형 거래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갔을 때 적혀있는 가격표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 가격의 결정 이제 마무리예요.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시장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시장의 균형적인 상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점에서 왼쪽의 가격은 균형 가격, 그 다음에 X축의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은 요 지점에서 만나는 가격입니다. 8,000원이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 거래량은 16만 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수요량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보자면 이 가격 8,000원 곱하기 16만 마리 하면 거래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 거래 금액을 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거라서 뭐 내용은 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 시장 가격이 가지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시장 가격의 기능.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기능이 있는가? 첫 번째는 신호등의 역할을 해줘요. 수요와 공급의 신호등의 역할. 자,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하고 파란불 있잖아요. 맞죠?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있는데 그 빨간불하고 파란불 중에 빨간불을 보면 가다가 서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란불을 보면 초록불을 보면 건너가야겠다 생각을 하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가격이 너무 저렴해. 그러면 한 개 살 거를 두 개 사고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신호등의 역할을 제시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 이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닭튀김이 12,000원이에요. 근데 이 12,000원의 닭튀김이 몇 개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서 이제 왔다 칩시다. 그러면 12,000원을 내고 그 비싼 값을 내더라도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닭튀김을 가지는 거고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닭튀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때 먼저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한테 이 가격을 통해서 이 재화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가격이 이런 기능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호등의 역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 그래서 여기 글을 한번 보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가격 상승은 공급자에게 공급량을 늘려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을 하고 수요자에게는 수요량을 줄이라는 신호로 뭐한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가격이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한다?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격 때문에 상품이 그 상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뭐 된다? 배분되며 이러한 시장 가격의 기능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라고 부른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죠. 돈 있는 사람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합당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합당한 자원을 먼저 배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빈부격차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번 파트에서 배웠던 시장 가격 결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3단원에서는 이 가격의 변화, 어떻게 또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격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안 비싸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배우는 파트였고 3단원은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 파트를 배울 거니까 3단원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 번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녹화가 되었으니까 영상으로 두세 번을 계속 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